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정유사들이 직영주유소의 운영 비용을 줄이려고 개인 사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정유사가 이 위탁 운영자의 지점 이동을 명령하고 판매 가격을 조정하는 등 소위 갑질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입니다. SK네트웍스 주유소를 위탁받아 경영했던 54살 김모 씨. 독립된 사장이지만 마치 직원처럼 18년 동안 8차례나 지점 이동을 지시받았습니다. 손님이 적은 곳에서는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힘들었지만 위탁 경영 재계약을 맺지 못할까 봐 이동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동을 할 때는 합의고 이런 전혀 사전 조율이 전혀 없습니다. 구두통 거죠. 내가 못 가겠다 그러면은 계약이 안 되니까. 7년 동안 SK네트웍스 주유소를 위탁 경영했던 38살 박모 씨. SK네트웍스가 주변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에 기름을 팔라고 지시하면서 경쟁에 밀려 사업을 접었습니다.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주위보다 가격이 조금 높다, 조금 맞춰줄 수 있냐라고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량이 감소하고 그만뒀죠. 계약서에는 위탁 경영인이 직원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판매 가격과 지점 이동을 지시한 겁니다. 이에 대해 SK네트웍스는 판매 가격은 협의해 결정하고 있고 회사가 지점 이동을 요구했을 경우 위탁 운영인이 승낙해야 재계약된다고 해명했습니다. SK네트웍스의 직영 주유소는 전국 500여 곳에 이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이렇게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관련 법안이 마련 중입니다. 하지만 방금 보셨던 주유소 위탁 경영인은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대리점에 주문보다 많은 물량을 떠넘겨 대기업 갑질로 지탄을 받았던 남양유업 사건. 이를 계기로 기존 가맹사업법이 개정되고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이 제정됐습니다. 특히 대리점법은 본사가 대리점 판매 가격을 제한하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SK네트웍스는 기름 판매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은요, 사장님이 정하세요? 아니 본사에 정하고 이걸 본사에 정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위탁 경영인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토지와 점포 시설을 제공해 가맹점이나 대리점에 해당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이나 대리점법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직영 주유소 위탁 운영이 본사의 불공정 거래로부터 피해를 겪을 우려가 높다고 경고합니다. 가맹점주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근로자적 성격도 일면 부인할 수 없는 관계에서는 오히려 법의 경계 밖에 놓이게 되어서 어떠한 보호법제의 적용도 받지 못하게 되는. 소상공인이 대기업의 횡포에 피해 입지 않도록 법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거창연극제 보조금과 수익금이 불법 정산됐다는 주장이 군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거창군의회 이홍희 의원은 거창국제연극제 정산 결과를 감사한 결과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는 연극제 임직원에게 보조금이 집행됐고 입장권 수입을 기타 수익금으로 정산하지 않고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등 불법 정산이 다수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거창군은 정산 규정은 법으로 명시한 것이 아닌 자체 규정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기업 사정이야 여러 가지고 이유도 많겠지만 노동자들은 시린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조선 분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62살 정철호 씨. 석 달치 임금 1,00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기업 1차 협력업체이자 원청업체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생활을 위해 주변에 돈까지 꿔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이거 못 받아 당장 안 하게 되면 먹고 사는데 당장 지장이 있는데도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돈 나오기만 바라고 현장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원의 또 다른 중소기업. 조명을 만드는 신생업체로 창원시와 1,000억 원에 가까운 투자 협약을 체결했지만 투자는커녕 직원 임금도 밀려 있습니다. 1,400만 원을 못 받은 박모 씨는 퇴사 뒤 석 달째 새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어차피 적자니까
있어봐야 희망이 없다는 뜻이죠, 회사가. 임금이 안 되고 하니까 나갔고 안 주니까 또 은행 고용부 농가 갖고 고발하고. 조선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STX 조선해양의 한 협력업체에서는 지난 10월 회사 관계자가 원청에서 받은 대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약 100명이 3억 원 가까이를 고스란히 떼었습니다. 하루 이틀 겪는 일도 아니라고 푸념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수도 없죠. 조선소가 저렇게 10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어느 사장이든 그 돈 먹고 째면 못 받는다라고 다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올해 지난달까지 발생한 체불임금은 1조 1,800여억 원, 27만 명에 이릅니다. T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눈이 그친 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도 큰 폭으로 내려간 모습인데요. 영하권에서 시작하는 곳이 많고요. 낮 기온도 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까지는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고 주말을 지나면서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량도 적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집 밖을 나선다면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창원 0도, 함안 영하 1도까지 내려가 어제와 비교하면 3, 4도가량 떨어진 모습이고요.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김해 5도, 거제 6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 눈이 지난 곳이 많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기온은 진주 0도로 시작해 낮 기온 4천 6도, 산청 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별다른 눈비 예보는 없습니다.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고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이 오늘 풀만호텔에서 경남 지역 우수 IR 기업 투자상담회와 경남 창업벤처포럼을 동시에 개최합니다. LG전자 창원공장이 제4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회에서 3년 연속 교육기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4월 출범한 경남창조혁신센터의 성산툴스와 소셜빈 등 1기 입주기업 6곳이 최근 졸업식을 했습니다. 지난 6월 말 삼성테크윈에서 사명이 바뀐 한화테크윈 노사가 진통 끝에 2015년도 임금단체 협상안을 타결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내년에 160억 원을 투입해 수산식품 가공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경상남도는 연안시군 수산물 가공시설 18곳에 103억 원을 지원해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인 HACCP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거제 통영육지, 창원 서부수협 냉동 냉장 시설에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인 이슬람권 식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투입해 생선과 김 등 남해안 수산물의 할랄 인증 획득을 추진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생산성 경영 시스템 심사에서 올해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 개발한 생산성 경영 시스템은 기업 경영 시스템의 역량 수준을 진단해 수준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카이는 현재 인증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119 구급대원의 구급 활동 중 폭행 피해를 방지하는 소형 카메라 액션캠이 도입됩니다. 경상남도는 소방본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하는 액션캠은 119 구급대원의 근무복에 장착하는 소형 카메라로 영상과 음성을 기록합니다. 액션캠은 주취자가 난동을 부리거나 대상자가 요청할 때 작동합니다. 최근 5년 동안 경남도 내 119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631건으로 언어폭력이 517건, 신체 폭행 114건이며 이 가운데 26건만 고소 고발됐습니다. 창원시가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관광과 도시경관 전문가 등 91명으로 구성된 8개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합니다.
창원시는 마산 로봇랜드와 웅동 복합관광 레저단지, 해양 신도시 건설 등의 4개 TF팀을 구성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 공원 조성 사업 TF팀과 주남 생태관광지 TF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마산 원도심 관광 활성화 TF팀과 정부 공모사업 유치 TF팀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